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9일 4월의 봄 16회를 맞이했습니다. 오! 야, 최악의 정권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 이 4명의 여전사들, 특히 그중에 3명의 빛나는 얼굴들, 이분들을 제가 모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감격스럽고 감탄스럽습니다. 오늘 16번째 시간인데요. 최민희 언니부터 자기소개 계속 하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오늘은 김현의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맨 마지막에 주인공은 저는 막 네. 김현 의원 그 결선 투표 마지막 날 떨려가지고 내가 조마조마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남양주 갑 화도 수동 호평 평내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그리고요. 네, 격전지에서 탈락한 서울 중성동갑 한강벨트의 요충지 전현희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안산의 을에서 유일한 통합 방식으로 선거를 예비 후보에서 후보 자격이 된 더불어민주당 안산을 김현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 돌아왔어요? 맨 마지막에 살아 돌아오셨는데 사실은. 그렇죠. 맨 마지막이에요. 네. 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현역 의원 2명하고 제가 이제 경선을 했는데 사실은 2월 29일 날 안산이 상로 갑을 단원구가 갑을 해서 갑을 병으로 결정이 났고 3월 1일 날 그러니까 병은 전략적으로 해서 박해철 한국노총 그 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당의 노동 담당 대변인을 전략 공천을 하고 을에서 현역 국회의원 김철민 재선 그다음에 고영인 초선 의원 그리고 3인 경선을 발표를 했는데 고영인 후보가 이런 부당한 방식으로는 못하겠다 항의를 하니까 선거인단 수를 그 을병 그러니까 지역구로 치면 안산 단원 갑 단원 을 상록 을 그러니까 도합 한 43만 명에 해당되는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6만 명 그 선거인단을 추출해서 경선을 13, 14일 날 치르고요. 만약에 가반 득표가 안 되면 결선 투표로 가는 방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3, 14에서 1차 투표를 하고 그리고 16, 17 결선 투표를 해서 뭐 원래는 사실은 점수 공개를 안 하는데 점수를 받아 적었는지 어쨌든 해서 아주 간발의 차이로 정당 역사상 지난번에 김준혁 후보가 3표 차이로 이겼다고 해서 간발의 차라고 얘기했는데 그랬죠. 그보다 더 작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선거인단이 6만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보면 표차는 조금 더 뭐 이렇게 그렇게 되고 한 표가 등가성이 아마 150표일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따질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단일화를 하셨어요. 고영인 후보랑 김철민 후보가 15일 날 단일화를 하고 그다음에 지지 선언을 하고 뭐 문자도 막 보내고 이래서 현역 진짜 2명하고 맞판은 결선 투표에서는 1대1이 아니라 2대1로 해서 제가 여성 정말 가산점으로 이긴 거죠. 대단하신 게 이제 좀 전에 김준혁 수원정 후보 얘기도 하셨지만은 그쪽은 상대 후보가 하위 20%인가에 들어가지고 감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대 후보가 그런 거에 감점이 들어가 없었어요. 있었지 않았기 네, 때문에 둘 다. 네, 감점이 없었던 걸로. 그러니까 참 대단하고요. 게다가 현역 의원 2분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김현은 절대 이기게 하면 안 된다. 막 이제 이러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2분을 물리치시고 본인은 이제 방통위에서 공직 생활 하다가 제대로 된
선거 운동도 못한 상황에서 싸웠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내심 걱정을 많이 했고요. 저도 그날 막 아침에 페이스북에 응원 뭐 별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응원하는 글도 쓰고 마음이 되게 간절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또 살아 돌아오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음 주에 살아서 같이 만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네. 이렇게 살아 돌아온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여러분들도 한번 박수 응원 이거 좀 계속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박수 칠게요. 자, 이 감격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전현 의원님이 좀 응원의 말, 축복의 말 좀 해주시죠. 자칫하면 오늘 방송 못할 뻔했어요. 근데 우리 김현 의원님 무사히 이제 돌아오셔서 정말 오늘만큼은 우리 최민희 의원님의 그 불굴의 희망 김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도 마음 졸이면서 많이 응원하고 네, 고맙습니다. 또 지지도 보냈는데 이렇게 멋지게 또 이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지금 다 느끼시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힘들고 값진 승리였는지를. 네, 우리 최민희 의원님도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는 김현이 저의 멘토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울하게 말해요? 멘토라는 말을. 아니 그러니까 편하게 말해도 왜냐하면 난 되는데. 멘토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혼나던 생각만 떠오르는데 정말 민주당의 규율부장이거든요. 없으면 안 돼. 그리고 30년 원로고. 그리고 바른 말을 너무 많이 해 우리한테 정색을 하고. 아니 그럴 때좀 그러니까 무서워, 그게 다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건데 그리고 지나고 보면 다 김현 말이 맞아요. 아, 그래요? 그 예, 정도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경선에서 이겼는데 내 멘토가 경선에서 지면 안 되잖아요. 그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네. 제가 떨려가지고 왜 이렇게 떨리냐 이러고 있었죠. 그런데 뭐 이거 세계 최초예요. 현역 의원 2명과 경선에서 이긴 원외의 김현. 대단합니다. 진짜 새 역사를 쓰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제 김철민, 고영인 두 의원님들도 열심히 싸우셨지만 어쨌든 이제 결과는 김현 의원님이 경선해서 최종적으로 이겼으니까 이제는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해서 또 본선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 후보가 그 도의원을 하다가 중간에 사퇴를 하고 이번에 그 국회의원 후보가 됐거든요. 근데 서정현 씨요. 예,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위원장 되고 직후에 얘기했던 게 보궐선거 요인을 스스로 제공을 하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의원이 그만뒀으면 사실 보궐선거 도의원 보궐선거를 같이 치러요. 지금 안산의 그렇죠. 경우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혈세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치적인 책임이 좀 있는 거고 공교롭게도 학교 선후배가 또 도전 같이 하는 거예요. 아, 한양대 한양대학교. 법대에 나와서 변호사를 하고 도의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하다가 이번에 후보가 됐는데 또 한 분은 무소속으로 또 국민의힘 후보인데,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오겠다고 이제 도전장을 내서 현재까지는 3명이 후보고요. 진보당하고는 내일 정책 협약을 맺어서 단일 후보로 야권 단일 후보로 제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잡혀 있고 내일 후보 등록합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 후보자 근황으로 김현 의원님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국힘의 후보이신 분이 도의원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정말로 그 또 도의원 선거를 또 치르느라고 좀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내부에서 그 도의원 경선에 나오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명인데 아직까지 결정을 당해서 내지는 않았는데 이제 같이 하는 자원봉사 중에 한 분이 이제 하다가 이분이 또 도의원 나간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제 선거도 준비해야 되고 그분 선거도 또 해야 돼. 그래서 완전히 쌍코피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역 의원 2분하고 해서 일타쌍피라는데 저도 일타쌍피였어요, 자체적으로. 근데 그래서 어쨌든 경선은 현재까지는 못하죠. 후보 등록 시간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늘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진짜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쏙 빠져가지고 너무 예뻐졌어요. 감사해요. 네. 살이 쭉 빠지니까 확실히 예쁘네요, 진짜. 기분 안 좋아요, 제가. 네, 자, 우리 김현 후보님의 근황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남양주시 갑, 경기 네, 남양주시 네. 갑의 근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저는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이상하게 여론조사가 하나도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가 격전지라고 다들 그래요. 그 이유가 조응천 의원이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가서 3파전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격전지라는데 격전지 여론조사 다 하면서 우리 지역만 안 했는지 발표를 안 하는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여론조사 꽃에서 판세조사 대충 이제 후보 이름은 안 넣지만 후보가 예상되는 그 시점에 한 거로는 뭐 민주당 후보가 한 12% 정도 차이로 이기는 그런 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2월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그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씩 더 바닥이 정권 심판 쪽으로 가고 있다. 이걸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 최민희, 뭐 개인 김현, 개인 전현희가 일부 플러스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 윤석열 부부의 행태가 이제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제가 선대위원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최재성 의원을 모셨는데 그렇군요. 네. 최재성 의원이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오는 순간 민주당 내에 동요하던 분들이 이 동요가 확 멈추는 마지막 그 미동이 확 멈추는 네. 그거를 제가 오늘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대위원장을 워낙 지역에서 이 지역이 엄청 험지였는데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 옥토로 가꾼 최재성 의원이 선대위원장 맡아주신 이후로는 정말 마음 놓고 마구 지역을 정말 제가 누비고 다닙니다. 지금 그 남양주에는 3남매가 나왔습니다. 김병주 현재 현역 의원, 그다음에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김용민 또 현역 네, 의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남양주 소식을 쏙쏙들이 잘 들어봤어요. 네. 그 판세가 변하는 것이랑 현재 판세의 흐름이랑 이런 거를 도선님한테 여쭤봤는데 네, 다들 이 세 분 다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도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다고 그러고 김용민 의원도 사실은 상당한 격차로 가지고 네. 이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최민희 의원님에 대해서 어떠냐 물어봤더니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걱정스럽게 최민희 의원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예. 근데 허당이었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솔직히 좀 받았고 그래서 오히려 최민희 의원님 그 상황을 정리해 보면서 마음이 많이 놓였고요. 예. 예, 게다가 최재성 전 의원님까지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합류하시면서 사실 그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민주당을 조금 괴롭혔던 여러 가지 분란의 소지 같은 것이 다 정리가 됐다고. 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확실히 우리가 3월 10일 이후에 정리된다고 했던 그 말이 맞았고 네. 민주당은 역시 정통 그 당으로서 관록이 있고 오랫동안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책임졌던 당으로서 확실히 좀 슬기롭게 아름답게 잘 네. 마무리해주고 정리해주고 가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에 대한 얘기는 조금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전현희 의원님이 계신 중구 성동갑으로 가겠습니다. 중성동갑. 예. 네, 이 공천 좀 이제 관련해 가지고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처음에 이제 좀 고생을 많이 했고 마음도 또 많이 좀 힘들었던 그런 이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받고도 한 일주일 가량 선거 운동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낯선 곳에서 좀 많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여론조사가 상당히 이제 그에 비하면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역이 특히 한강벨트의 핵심 요충지 지역이라 여기서 승리하는 게 이제 다른 지역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굉장히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좀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좀 많은 차이로 이기는 이런 여론조사가 정말 쏟아지더라고요. 이곳을 뭐 언론사들마다 거의 뭐 조사를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만 되면 이제 성적표 받아보는데 다행히 이제 반응이 좋아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네. 또 한강벨트가 이제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민주당 지역구 의원님들, 그러니까 후보님들이 지금 성적이 다 좋아요. 사랑맘님께서 또 후원해 주시면서 세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작지만 세 분 모두에게 후원 완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셔서 함께 감사합니다. 국회를 입성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개병님께서도 대박 살아남으려면 이분들은
하여튼 대박이다. 근데 이쪽은 대박이다. 우리 셋 다 쉽지 않은 길이었죠. 전현희 의원님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산넘고 물 건너. 우리 진짜 산전수전 다 네. 겪고 민주당 후보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공천장 받으러 갔었거든요. 그 공천장을 자리에서 따로 주는군요. 따로 줬어요. 대표하고 사진도 찍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보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다 강해요. 세고. 그리고 새 인물이 많아요. 오. 그러니까 이 힘든 뭐 가슴 아픈 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공천 과정엔 그렇죠. 뭐 또 정파적 차이에 따라 우리가 뭐 누구는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보면 누군가는 아픈 거예요. 근데 위로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죠. 우리가 그 아픔을 겪은 결과로 내놓은 그 제가 그날 가서 이렇게 훑어보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공천 결과가. 네. 현희님은 그날 못 왔었죠. 저는 그날 경선 그날 경선하고 중이었어요.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강하다. 그리고 참신한 인물이 많다. 네. 그리고 그 공천장 받으러 올라가면서 그 광명에 김남희 변호사인가요? 김남희 네, 후보가 김남희. 그 젊고 귀여운 여성이 올라가서 아자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날.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지은님 있죠. 네, 그 맞고, 여경 출신이신. 네, 그분도 너무 상큼하고 발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픔을 거쳐서 민주당의 공천 혁명이 저는 어느 정도 성공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네, 이 말씀 들은 도중에 또 이렇게 초록 색깔로 예쁘게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댓글과 함께 많이 또 아마 여기 초록 색깔은 회원이신가 보죠. 예, 이렇게 황보주님, 조장밤님, 임수김님 맞나? 보보야님,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살아 돌아온 여전사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래요. 아 좀 무섭다. 저분들 피해야 되겠네. 그 마음을 갖는 건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마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지금 말은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요.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그냥 수치 하나하나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아 저분이 나를 싫어하나 좋아하나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 눈이 그냥 아파 죽겠는데도 내가 일어나서 새벽에 움직였고 인사하고 이 정성이 과연 통할까 이런 걱정들을 정말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떠들고 있으나 참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도 저하고 같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멘트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 지금 댓글 보다가 김영문님께서 김현 후보님 자원봉사 필요한 인원 없나요? 제 아들 아들을 보낸다고? 예, 서울예대 영화과 3학년 재학 중이래요. 저희 지역이거든요. 서울예대가 사실 아까 그 좀 전에 지하철역에서 명함 나눠주고 인사하면서 이제 표정 하나하나를 읽는데 실제로 그 전날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으면 다음날 아침에 여지없이 반영이 되고요. 민주당이 좀 잘하면 그것도 반영이 돼요. 근데 서울예대가 제가 중앙역에서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꼬박 인사를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간에 한 3번 정도 했는데 서울예대 학생들이 많아요. 중앙역에서 전철 타거나 내리거나 그래서 되게 요즘에는 이제 그 20대들이 조금 정치에 무관심하다.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 그러냐, 왜 그럽니까라고 이제 그 한양대 에리카 그 간담회를 하는데 물어봤더니 광고를 하는 거를 광고하잖아요. 그 이제 명함 나눠준 것도 있고 전단지 광고 판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다 안 받는 게 일반화돼 있대요. 그러니까 명함이라서 안 받는 게 아니라 광고 판촉 행위를 이제 좀 거절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무관심, 그다음에 힘들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예대 이 김영무님이 얘기하셨는데 제 연락처가 010-5381-5374니까 연락 주세요. 우와. 네, 자, 저기 박현탁님 나타났네요. 박현탁님 신명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습니다. 나타났군요. 네, 네. 예, 이거 번외 패널. 네, 회원 가입 기간 20개월 되신 우리 또 이 손 으뜸하신 분, 또 이분도 역시 또 오늘 같이 또 동참해 주셨습니다. 뭐 박현탁님은 치사해. 왜요? 물론 안산에 계시니까 우리
김현 의원님을 후원하시는 건 좋은데요. 여기 다른 사람들도 있다고요. 아니, 뭐. 전현희 의원 얼마나 응원했는데요. 아, 그러니까 좀 박현탁님이. 보여주세요. 아니 그러면 저만 안 했다는 얘기인가? 남양주는 워낙 인기가 높으시니까 그때 종로 출마했을 때 그 예비 후보로 등록 움직일 때요. 저런 걸 다 기억해요. 나는. 그러니까 야, 무섭죠. 무섭네. 카톡방에서 언니 왜 그러는 거예요? 카톡방에서 전현희 의원 응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혼났어요. 또 손을 때안 좋았나 보다. 저만 응원하라고 그랬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사람이 왜 그래요? 네, 치사하게. 자, 어쨌든 여러분들 보니까 또 반갑고 마치 정말 그 동네에서 맨날 너무 자주 보는 그런 친구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특히 박현탁님은 정말 제가 외워버렸다니까요. 네, 모두 감사드리고 우리 지금 8,400명 정도 지금 8,800. 8,800명이니까 여기 400으로 되는데 어쨌든 8,800분 정도가 우리 동시 접속해서 보아주고 계시니까 또 힘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해야죠. 뭐요? 뭘까요? 광고. 하십시오. 중요한 거 하셔야죠. 지금 화면에 뜨려고 합니다. 아직 안 했어요? 안 하려고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려고 했더니 끝까지 하시네. 후원. 아유, 자, 봤어요. 자, 최민희 의원님께서 사진 바꿨습니다. 그쵸, 저거 네. 지금. 예. 보시면 알겠습니다. 민주당 남양주 갑 국회의원 선거 최민희 후원의 국민은행이고요. 43720 04-350-412 다시 보겠습니다. 국민은행 43720 04-350-412 예금주는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저기에 남양주시 갑 네, 성관이 선거. 이렇게 네, 되어 네. 있는 거죠. 최민희 의원님 사진이 근데 좀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된 뭔가 거예요? 좀 다른데요? 산이 그래요? 됐어요. 산이. 무슨 헤어스타일이죠? 저 스타일은? 모르겠는데요. 어디 어느 헤어샵이에요? 웃고 있네. 그 마포 어디 홍대 뒤에 네. 거기에 헤어샵에서 하고 저게 공범을 찍었어요. 아, 네. 최민희 후원회 계좌에 돈 입금하신 분들은 모두 제가 인사드리고 감사드리고요. 본인들이 또 자진해서 나 입금했어요, 후원했어요라고 말씀하시면 또 읽어드릴 겁니다. 최민희 의원님이 잘 네. 체크해놨다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옆에서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현 후원회가 있네요. 저기도 좀 바뀌었습니다. 농협이고요. 301-0339-8551-81 농협 301-0339-8551-81 네, 저렇게 그 후원 계좌를 내보이면서 사진을 다시 찍고 저거 포스터라 그러나요? 저걸 다시 만들면 어때요? 기존에 쓰던 거 응. 이렇게 정면에서 이렇게 예를 옆으로만 들어서 좀 사진을 나오는 거? 뒤집어서 아,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이렇게 아. 예, 약간 왜 변형을 그렇게 하는 줍니다. 거예요, 근데? 새롭게? 아니 왼쪽에 있을 때는 그대로 쓰고 오른쪽에 놓을 때는 뒤집어서 넣어야지 이게 또 시선이 맞거든요. 새로 찍은 게 아니다. 옛날에 쓰던 거 그대로. 네. 그래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농협 계좌로 보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301-0339-8551-81다. 근데 좀 표정이 좀 근엄해 너무. 좀 바꿨으면 오히려 저번에 바꿨어야 되는데. 야당이잖아요. 아, 야당은 웃으면 안 돼요? 야당은 조금 아, 무슨 말을 하는지. 어쨌든 그래도 그냥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오매불만 기다리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보는 거 맞아요. 종로가 뭐예요 하시던 바로 전현희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농협계좌입니다. 301-0343-8643-91 다시 농협이고요. 301-0343-8643-91고요. 이번에는 종로가 아닙니다. 중성동 갑입니다. 중성동갑으로 이제 완전 바뀌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야, 어머 여기인데 그 와중에 뒤에 왔어요. 적극적 투표층, 아이고 어디? 적극적 제가 투표층이 나왔어요. 제가 김현이 나왔어요. 51% 넘게 우리 전현희 의원님이 보세요. 51% 그다음에 윤희숙 후보는 39%. 오, 차이가 꽤 납니다. 왜냐하면 윤희숙 후보는 일찌감치 가서 기다렸던 사람이잖아요. 전현희 의원님은 정말 중간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저분 저러다가 울고 끝내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늦게 가가지고 저거 뒤집어 버렸네요. 와, 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정권 심판 열기가 정말 뜨겁다 그런 게 느껴지고요. 그런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서 만든 지지율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번에도 사람들이 많이 윤희숙 의원 상대하기 좀 무섭다, 난 싫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동안 별로 부딪힐 일이 없어가지고 뭐 그러긴 한데 요즘 이제 좀 다급해졌는지 저에 대해서 막 네거티브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가팀 할 게 뭐 있어? 그러고요. 그 근태 문제 감사원에. 그건 뭐 다- 근데 그건 사실은 굉장히 허위 사실일 수가 있어서 캠프에서 이걸 뭔가 조치를 할까 그래, 이제 좀 그래야죠.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형사고소 이럴 때 하는 건데. 원래. 그렇죠. 여기 변호사 아니 저분이 변호사야. 아니 본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알아서 하세요 그냥. 어쨌든 중요한 건 다 이기고 있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건 그거고요. 공동파파님인가? 광동파파님인가? 전현희 후보님 지역 주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힘찬 응원 드리며 최소 100표 이상 책임지겠습니다. 와, 박수 하나만 감사합니다. 포함해서 드립니다. 이야. 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공동파파님. 돈보다 표가 더 그럼요. 훨씬 지금 그렇죠.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100표 있는 분을 백부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부장 100명 잡으면 이긴다. 그러네. 네. 백부장 100명이면 만 진짜 표인데. 그러네. 만 명. 그러면 그럼 지금 어, 이제 그건 무조건 이기죠. 이기죠. 새날에 지금 댓글 보면 와동에 산다, 뭐 부곡동에 산다, 고잔동에 산다 다 계속 안산인데? 올리는데 응. 안 읽어서 지금 화가 나신 분이 전순간님이 계셔요. 근데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왜 그때 전현희 의원님도 종로나 이렇게 성동 가면 새날 본다는 분이 많았다 많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직접 얘기를 하는데 경선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새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냥 지지자입니다, 뭐 응원합니다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택시에 타다가도 새날 보고 있습니다. 뭐 개딸입니다. 연세가 60대인데 그 보석사랑 하는 저 금은방 사장님이 저 먹고 살만한데 제가 개딸입니다. 이제 그래요. 저 묵지반지 거기서 구입했어요 이번에. 아, 네. 아니 근데 새날은 민주주의의 보배죠. 정말. 네, 그러니까 네. 아까 100명 지지자가 백부장. 100명 백부장이면 1000표네요. 하지만 오직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 항상 지고 있다는 심정으로 다들 더욱 노력하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 지금 김용민 의원 지역구가 사실은 남양주 갑이 좋은 지역구예요. 근데 조응천 의원이 탈당하면서 그 어쨌든 8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 당원과 지지자들이 동요할 거 아닙니까? 탈당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험지가 돼버린 거고 원래 험지는 병이에요. 그 인구 구성이라든지 성향 자체가. 그런데 지금 조광한 시장이 나왔는데 네. 그분을 일부에서는 제2의 김태우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앞서서 이기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밭이 나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바짝 긴장하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김용민 의원도.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어도 안이하게 선거운동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 모여라 꿈동사님께서 나 열받아요. 왜 고잔동만 얘기해 주세요? 어디예요? 모여라 꿈동사님께서 야동동? 와동. 와동동. 와동 얘기. 와동은 저희 안산병인데 저희 전략으로 오신 그 박해철. 그래서 죄송한데 이름이 비슷한 분이 계셔요. 안산에 현역 국회의원 중에. 그래서 전 땡땡이 가고 박해철이 왔다. 이렇게 그 지역입니다. 와동은. 알겠어요. 많이 부탁합니다. 네. 네. 아니, 내가 보니까 이 지역구민들도 다 그 지역의 후보님들 성격 좀 따라가네. 안산 좋습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역동적. 네, 역동적이고 솔직하시고 네. 저런 성격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어쨌든. 그 성동에도 새날 이제 시청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에 이렇게 가면 새날 이제 시청자다 이러면서 꽃다발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와. 길거리에서 주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새날 매주 보고 있어요. 뭐 응원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야, 네. 모여라 꿈도사님이 진짜 사람이 또 순진한 게 어머 농담인데 읽어주셨네. 그러면서 또 2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아니 저는 가장 당황스러웠던 때가 목욕탕에 갔어요. 어머 나오기 예, 그런데 어떤 분이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아, 당황스럽다. 맞는가 싶어서 예, 그런 거 거의 없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럴 때 참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안 나오고 있었죠. 너무 민망하다 근데 솔직히. 네, 그랬는데 목욕탕은. 갑자기 나오셔갖고 저한테 저 새날 애청자예요.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 옷을 사러 갔어요. 엄마 옷을. 네.
그런데 제가 옷을 하나 샀는데 한 5만 원을 예상했는데 비쌌어요, 그 옷이. 네. 그래서 안 사야지 하는데 이분이 새날? 어머, 저 새날 사요. 그래갖고 샀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 동거님이 정말 이 방송 안 보려 그랬는데 왜 안 보려 그런지 알아요? 살림이 거덜난데 이분이 막 10,000원씩 올리시는데 막 여기저기 계속 올리시나 봐. 그러니까 손가락을 내가 어떻게 자를 수도 없고 어쩌면 좋아 이러면서 네 분의 수다가 재미있어서 오늘의 손가락도 할 수 없이 슈퍼챗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슈퍼챗은 새날 노영희 변호사님 거예요. 왜냐면 모든 분들에게 후원했었었나 봐요. 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더 많은 분들이 32개월 되셨다고. 32개월짜리 회원 가입하셨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국가 반란 기사님이신데요. 대단하신데요. 야, 이 새날 부자 되겠어. 새날 푸나니 부자 되겠어요. 야, 진짜 부럽다. 하여튼간 다 화기애애하게 잘 됐고요. 그 동안에 일주일 동안 그 선거 운동 하시면서 느꼈던 점이라던가 이런 거 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뭐 생각나시면 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이제 요 얘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박용진 후보하고 조수진 후보하고 이제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조수진 변호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경선에서 이겨서 그 강북갑이죠 거기가 강북을인가? 강북을. 네, 강북을이죠. 강북을의 최종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자 우선 축하 일단 먼저 박수 보내드리고요. 요 과정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 번씩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당직자. 당직자 먼저. 당직자 말씀하십시오. 일단 이 얘기를 시작하면 다들 울컥하죠. 정봉주 의원이 얼마나 엄청 고생했죠, 오랫동안 사실. 고생했고 사실 그 고생의 시작이 BBK 폭로하면서 시작됐고 그럼요.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다 허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정봉주 의원이 어쨌든 공천을 받았다가 탈락하면서 생긴 일이라 가끔 이렇게 저는 정봉주 의원하고 또 인연이 깊잖아요. 제가 말지 1호 기자, 2호 기자가 한 명 있고 3호 기자가 정봉주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85년부터 시작된 긴 인연이라 그럼 더 잘 되면 좋겠고 응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또 했잖아요. 네. 그거 보니까 울었어요. 오늘 또 눈물 흘리고. 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는 아마도 당원과 지지자들은 좀 더 참신한 사람으로 공천이 되길 기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가 이게 전략 경선 지역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전략 경선 후보는 모두에게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이 응모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박용진 의원하고 후보하고 조수진 후보를 이제 경선 후보로 지목했고요. 그래서 경선이 진행됐는데 이 대목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특히 기자들이 의도적 오해를 하시려고 대기하셨을 텐데 네. 소용없습니다. 박용진 후보가 하위 10%에 들어가서 그 감점으로 진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전국 당원 70%, 그다음에 강북을 당원 30% 했는데요. 네. 그냥 강북을 당원 투표에서 조수진 의원이 과반 넘었고요. 아. 예, 전국 당원 투표에서는 과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감산 필요 없이 이겼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박용진 후보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민주당의 권리 당원이나 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내부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좀 한 명을 정말 그 특히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행동을 하는 그분을 향해서 뭔가 좀 싸워주기를 원했었는데 그렇게 안 했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아마 섭섭해하고 네. 많이 실망을 했었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이런 결과로 나온 것이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분은 또 오랫동안 정치하셨고 올바른 또 가치관을 가지신 분일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당의 후배를 위해서 또 길을 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그래서 같이 또 값진 교훈을 얻으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서 또 더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요. 로자 김님께서 저도요 통장에 6만 원 남은 거 2만 원씩 2만 원씩 세 분께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고맙습니다. 눈물 난다 진짜. 정말 눈물 어떻게 이럴 수가 나네. 6만 원 있는데 왜 보내세요 그런 거를 안 보내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자 전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수진 변호사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주 훌륭한 인재가 이번에 네. 공채를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 무엇보다도 좀 정봉주 우리 전 의원님 그 눈물에 대해서 정말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 당에서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고통스러운 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다 마찬가지일 거다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개혁 공천을 하고 많이 윤석열 정부랑 맞짱 떠서 싸울 투사들을 거의 이제 전진 배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인재도 우리 정봉주 의원님이었는데 이번에 공천에서 이제 탈락을 하면서 사실 네. 민주당 지지율이 출렁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정봉주 의원님이 또 국회에 들어가서 잘 활동할 싸우시기를 것을 바랬죠. 많이 기대를 했는데 많은 국민들도 같이 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랬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수진 변호사가 국회에 들어가시면 이 정봉주 의원님 목까지 그렇게 정말 투쟁하고 싸워주실 그런 또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고 저도 만약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함께 네. 정봉주 의원님 목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영희 TV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동시 송출하고 있는데요. 노영희 TV 저희 구독자 2만 4천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1,000분이 보고 계십니다. 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김경숙님께서 최민희, 김현 전원희 후보님, 새 여전사님 든든합니다. 민주당 200석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또 3만 원 후원해 주셨네요. 네. 모두 훌륭하고 모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공천이 이제 거의 막바지 다 정리가 됐고요. 마지막 양문석 의원 후보에 조금 뭐 막말 논란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건 막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인데 이분이 그렇게 험지에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고생 여러 번 하고 경남 도지사까지 나갔다가 떨어지고 그럴 때는 이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번에 경선에서 이기고 이제 좀 뭔가 좀 제대로 좀 싸워보려고 하니까 이걸 또 악랄하게 물고 늘어지고 공격을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참 치사하다. 이게 정치인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했어요. 하지만 결국 양무석 후보는 그대로 그 후보 자격을 유지하면서 좀 정리하는 것으로 했고 또 본인이 스스로 미안하다 그러고 가서 또 인사도 하고 절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그런 힘든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눈 돌리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 정권을 심판하는 데 힘을 좀 모아서 범야권 연대를 이루고 200석 이상 가도록 저는 노력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 여름님께서도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분도 역시 이제 회원으로서 또 답을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자, 양무석 논란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정리했지만 오히려 그 장해찬 씨라든가 도태우 씨 같은 경우는 공천 취소되니까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면서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은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혹시 뭐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전 없어요. 이현 의원님 지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제가 사실은 5개월째 지금 선거 운동 하고 있는데요. A팀, B팀으로 지금 가동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6명인데 총 자원봉사자가. 도와주는 그래서 오늘도 B팀이 왔습니다. 여기에. 저게 A팀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몰라요. 나는. A팀이 이제 새벽부터 그렇지. 선거 운동을 하니까 그 한 겨울에 특히 2시간 또는 3시간을 집중해서 명함 돌리고. 나눠주면 손발이 다 얼어요. 그래서 그냥 그 직후에부터는 이제 병아리처럼 이렇게 돌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오후에는 다른 이제 봉사자들하고 이제 선거운동을 가면 이분들은 일찍 퇴근하시고 새벽에 나오고 저는 하루 종일 이제 새벽부터 끝까지 이렇게 뛰는 그런 세상에.
거라서 그걸 보고 좀 많은 분들이 열심히 했다 이런 평가를 해서 이번에 이길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네.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데 후보가 네. 뭐를 하는지 우리가 차가 막 지나가는 데서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차는 보이고 손을 흔드는 차도 있고 창문을 열어서 화이팅을 외치는 차도 있어요. 그냥 가는 차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차 속에 있는 운전자들은 후보의 태도를 주시하고 간다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저는 심지어 어느 장소 어디에 네가 앉아서 코를 후볐다 이것까지 아는 거예요. 하필이면 꼭 예, 그리고 지하철 코를 막아야 될 거. 코를 후빌 때도 있지 않아요? 없어요. 어떻게 그래요? 어머 진짜 없어요. 있지 아니 않아요? 지하철에서 어떻게 코를 후벼요? 아니 지하철은 아니야. 아하, 그리고 네. 혼자 지하철에 있을 때 그다음에 지하철에서 영화를 보는데 너무 가까이서 보더라. 눈이 나쁘냐 이렇게 글이 올라오고. 그런 것도 그러니까 올라오구나. 저는 이번에 이제 진짜 이 경선을 안 해본 사람 모르는 건데요. 이번에 현희님이 특히 김철민 의원을 이긴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고 그렇죠. 그 근본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와 누가 더 잘 맞서 싸울 것인가라는 판단이 있지만 네. 8년 동안 조직을 그 8년도 아니잖아요. 또 거기 시장까지 하시지 않았나? 네. 그러면 12년을 조직으로 다져지면 그 조직은 철옹성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겼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 근데 그 동기가 물론 이제 장차는 정권 교체, 총선 승리, 윤석열과 싸워라 이런 저변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후보가 너무 절실하게 하니까 네. 그 철옹성 같은 조직이 허물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지금 그 노영희 TV로 제가 한 1,000명 정도 보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분들이 노영희 변호사 응원합니다. 소나무당 가신 거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네. 그런데 우리 이 새날에 이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노영희에게 응원한다는 말도 보내주시는 분이 많지만 어떤 분이 노영희 여기 왜 나왔냐 너는 절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제가 소나무당에 오늘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입당의 변 내지는 영입 기자회견 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요. 저는 민주 진영이 이거 혹시 좀 분야라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라는 말씀도 이제 해주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지역구는 민주당으로 당연히 이제 다 찍으시고 대신에 이제 비례는 조금 기회를 좀 많이 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조금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찐 지지자로서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당을 지지할 거라는 건 뭐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 세 분은 뭐 제가 정신적 그 동반자로 제가 여기면서 여기까지 같이 왔기 때문에 노영이 이제 여기 오지 마라 이런 거 너무 섭섭하고 속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 말씀하시는 분들의 뭐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화를 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 분들이 하는 그 싸움의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또 조국혁신당에 계신 분들이 또 싸우는 방식이 있고 그 빈틈을 찾아서 이제 소나무당이 또 싸우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시는 분에게 표를 찍어주시면은 그건 되는 것이고 비례에 있어서는 조금 만약에 여유가 생긴다면 저희를 조금 도와주셔도 되겠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의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언론개혁특위위원장이 됐어요. 소나무당에. 근데 제가 되고 난 다음에 나 이거 왜 진작 안 했지 이 생각했어요. 전 너무 정치적인 것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JTBC 그 장르만 여의도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었는데 거기에 서정옥 변호사랑 그분 이제 완전 국힘의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박원석 의원하고 이제 같이 방송을 했는데 너무 말이 술술 나오고 제가 너무 이렇게 편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노변은 네. 언제든 똑부러지게 말이 술술 논리적으로 잘 나왔어요. 근데 오늘 특히 더 잘 나오더라고. 제가 빙의한 것처럼 막 바퀴 달린 것처럼 제가 입당 그 인재영이 기자회견 하면서도 막 인사를 하는데 하나도 머리 준비해온 거 없었거든요. 그 질문을 다 즉석에서 받았는데 물론 말은 계속 빨랐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래서 야 진짜 진작할 걸 잘못했다 이상한 생각이 좀 들었고 앞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소나무당이 사실 대표도 구치소에 있고 뭐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사진 좀 웃을 찍게 일은 해주세요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니까요. 네. 재판에서 하도 안 보내주니까. 왜냐면 3개월 전 사진을 낼 수는 없잖아요. 이 총선용 포스터에. 근데 그 송영길 대표가 들어간 지가 3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가 생일이라는데 아직도 안 보내주고. 근데 어쨌든 그랬죠. 그다음에 여자도 한 번도 안 잡혔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좀 별로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실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전투력 만렙으로 중무장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의 그 새 출발을 좀 저를 사랑하고 또 우리 사내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또 노영희 TV에서도 계속해서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 이 생각하면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정말 말이 빠르다. 파이팅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거 네. 빠른데 귀에 쏙쏙 들어옴. 네, 네. 네, 맞습니다. 똑 부러지는 네. 네. 세 분도 노영희 덕담을 변호사.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누가 댓글 달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럼 알았어요. 사석에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선거법 위반 있구나. 네. 알았어요. 자, 그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요즘에 대통령실에서 불거져 나온 이 큰 문제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상당히 기분 뭐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분이 여기 이렇게 깊게 가냐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 이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에서 뭐 했다 그러면 막 계속 대통령실 눈치 보고 대통령실에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 나오고 게다가 이번에 런종섭 사건 일어난 것도 솔직히 좀 대통령의 권력 남용, 권한 남용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이상한 상황으로 흘러가지고 그분이 거기까지 가게 된 게 아닌가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잘 나가다가 본인들은 지금 상당히 좀 암초를 맞이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황상무 수석 어떻게 MBC 잘 들어라 그러면서 회칼로 테러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자 대통령실에서 불거진 이러한 논란 때문에 국민의힘 어떻게 될까요? 힘들까요? 지금 거의 일제일 수도권 의원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해결을 하려고 할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번에 이제 저도 선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다. 그분 덕분에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사실 정권 심판이 이게 좀 상당히 좀 약간 깔았는 듯 그렇게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런종섭 사건 또 황상무 사건 이런 걸로 정권 심판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고맙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김건희 여사까지 나와 주신다면 나오라고요? 그러면 이제 확실한 우리 민주당 야권의 또 승리가 되지 않을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께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진짜 덕담이네. 근데 저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되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대통령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 저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종섭 호주 대사를 사실 부르면 뭐합니까? 공수처가 저렇게 엉망진창인데 제대로 아무것도 안 하기 뻔할 뻔째고 오히려 그런데 대통령한테 저 사람 들어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래 맞아 이러면서 들어보내겠습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걸리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선대위원장 이거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책임도 좀 전가하고 또 본인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또 우위도 다지고 그분들에게 믿음도 준다는 의미에서 일부러 대통령실하고 좀 각을 좀 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워낙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처럼 굴다가 이제는 좀 본인의 각성해서 또 새로운 길을 나아가려고 좀 꿈틀꿈틀거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이 진퇴양난 이렇게 진퇴양난입니다. 보는 거죠. 네. 그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권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이거 다른 정부는 그게 꼭 민주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정부라도 그만둡니다. 이 정도가 폭로되면. 근데 버티는 거예요.
그거는 그 누구의 심정을 반영했나 황상무의 그 정말 기가 막힌 말이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꼬리 자르기를 안 하잖아요. 저 황상무 수석 그거 보호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생각을 말한 거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그렇죠. 없죠. 바로 그거죠. 윤석열 그렇게. 대통령이에요? 뭐 V. 그렇죠. 예.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V로. 네. 그다음에 그 런종섭 거는 이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해결이 불가능한. 그렇죠. 지금- 어떻게 나간 건데요? 그리고 어떻게 내보낸 건데?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장에 들어와라. 그럼 이제 그럴 리가 없지만 들어왔다고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수처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말이 그 런종섭이라고 얘기되는 이종섭이라는 분이 의외로 마음이 여리고 약해서 맞아요. 예, 거짓말을 잘 못해. 못한답니다. 예, 인성상. 그러니까 잘못하면 공수처에서 조사받다가 많은 실수할까 봐? 사실을 우리가 보기엔 사실을 진술하는 거고 또 다른 쪽에서 보기엔 실수할까 봐 빼돌린 게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선 뭐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들어와도 뭐 진실이 밝혀지니까 최수근 상병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특검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 긍정적인 일이고 뭐 계속 저렇게 있으면 지금 계속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도권 의원들이 진짜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뭐 그건 또 내부 자중질환이라 그렇고 뭐 그런 상태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대통령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내부적으로 뭔가 좀 터져 나올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그래요. 네, 제가 좀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듣긴 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말할 거는 아니고 사석에서 사석에서 생각해 보고요. 사랑맘님 감사드리고요. 잘못하면 몽둥이 타장님 감사드리고요. 임지웅님 감사드리고요. 임지웅님이 전현이 짱 이러면서 보내셨어요. 네, 그리고 준해뜰 동네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저에게 특별히 응원 많이 댓글 보내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임지웅님도 왜 이렇게 전현희 의원님만 좋아하는 건지.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의 흐름이나 이 국민들이 정권 심판을 꼭 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다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게 저는 조국혁신당이 기여한 바도 사실 상당히 네, 있다고 네. 봐요. 분위기 반전에 있어서. 그래서 분위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범야권 연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 또 너무 취해가지고 우리가 잘 되나 봐 이러면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갈등이 좀 생기잖아요. 갈등이 안 생길 일도 갈등이 되고 그렇죠. 또 갈등이 될 만해서 갈등이 되고 이게 되게 공천 과정의 갈등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필연이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연동형 비례를 선택하면서 민주당이 거기에 진보적인 정당도 생기고 뭐 보수 쪽에서도 뭐 생기고 이건 뭐 예측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크게 갈등을 일으킬 만한 소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뭘 보냐면 많은 분들이 조국혁신당이 무슨 비례대표 투표율이 뭐 29%가 됐다 막 이걸 보시잖아요. 그 흐름 밑바닥에 조국혁신당을 그렇게 29% 정도를 지지하겠다고 답하는 민심의 흐름. 네. 그 흐름이 다르게 표출될 수도 있고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그렇게 표출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전체적인 판은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해봤자 뭐해라는 심정으로 네. 사실 참고 있었지만 그래서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가 ARS랑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검찰 독재라고 말하기 전에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해서 신분이 탄로나면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예, 이게 연성 공포. 그렇죠. 예, 저강도 공포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그 모든 불안에서 떨쳐나서 내가 뭔가 시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투표밖에 없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분출시킬.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정치인들은 그런 민심의 흐름에 그 시대 정신에 일치하면 뭐 정치인이 국회의원도 되고 하는 거고 예, 아니면 못 되는 거잖아요. 그 흐름의 일단이 조국혁신당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큰 틀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당원으로서 의무는 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저도 그 뭐 골프에서 고개를 들면 그 큰일 순간 나는 거죠. 예, 진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사실 선거가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강남에서 거의 선거 한 10일 전에 제가 상대 후보보다 아주 큰 차이로 이겼거든요. 아.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당에서 분류를 했었는데 그 며칠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부동산 문제나 공수이직과 문제나 여러 가지 세금 문제 이런 게 터지면서 그 투표율이 강남에서 이제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상 낙선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정도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절대로 그건 안심해서는 안 된다.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제 조금 좋아지고 지지율이 높아지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더욱 조심해야 되고 더욱 겸손해야 되고 뭐 사건 사고 뭐 또 막말 이런 게 터지지 않아야 되고 정말 조심조심 살얼음 걷듯이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동건님께서 내일부터 저는 폐지주의로 갑니다. 민주당이 압승해야 제 삶이 조금 나아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분이 5천 원 보내주셨는데, 야, 아니, 그러니까 5만 제가 원보다 더 큰 너무 돈입니다. 감사해요. 5개월 진짜 가량 마음이 이제 짠해요. 아침에 새벽 인사를 짠해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사장이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 모임에 가거나 이런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는 정말 힘들고 못 살겠다. 그리고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서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물론 뭐 그 지금 다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선거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시민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민심이 천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는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들을 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후보들은 그 응원의 힘을 얻어서 선거까지 또 그 이후에도 정말 충성을 다하는 국민들께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럴 마음들이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그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펜, 그다음에 칼, 그다음에 검 네. 이걸로 당해 왔던 대표고 그 대표가 진두지휘하에서 이제 치러지고 특히 이해찬 대표가 어저께 이제 지지율 저희 이제 투표율 얘기를 하셨는데 66%까지 되면 우리에게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리하다. 아, 그래요. 그래서 투표를 독려하고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표 독려를 위한 방안들을. 예. 네, 이 동기님께서 60대 수급자입니다. 지난주에 세 분께 5천 원씩 보내드렸습니다. 아, 액수가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5천 원씩 여러 번 보내셨나 봐요. 어떻게 네, 수급자이신데.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락처를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네. 꼭 자.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다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기 지금 그러니까 최보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 이 사람이 이제 변호사인데 1번에 배정되고 후보 35명을 발표했고 2번부터 7번 사이에는 탈북공학도 뭐 대한체육회 이사인 진종호 뭐 이런 사람들 또 한국공학대 특임교수 뭐 등등등등 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냈고요. 인요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도 8번, 또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넉 달 만인 지난 2월에 형선고 실형 및 복권된 김장겸 전 MBC 사장 이런 사람들 14번으로 안정권에 들었다. 이러고 나니까 신윤계 핵심의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국민의힘 미래 후보 공천 결과는 당을 위해서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문재인 정권의 저항해서 당을 위해 헌신해온 동지들이 소외된 것에 대해서 22일까지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난 사천한 적 없다.
이분들은 이 비례 의원의 취지에 맞게끔 잘 뽑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거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22일인 것은 후보 등록일이 22일이 네, 21일부터 22일 사이에 그러니까 있으니까. 사실 22일까지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일부러 그런 겁니까? 이거? 20일까지 20일까지 해야 해결하라 되는 이런 건데. 얘기이고 그러면 하루 남았나요? 오늘이 혹시 19일 아닌가요? 19일입니다. 맞아요. 네. 사실은 내일까지 해결하라 이런 얘기. 그렇죠. 이죠. 이게 이제 정말 친윤, 친한 갈등이 지금 드디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죠. 이철규 의원이 이제 한 발언이 용산 공천이 이제 부족하다. 친윤이 배제된 것 같다. 그래서 친윤 공천을 해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한 걸로 보이고 용산의 입장을 대변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사람 하나하나를 잘 모르겠지 않아요? 35. 좀 거의 새로운 네, 분들이 많죠. 네. 맞아요. 지금 이 이름 들어보게 되면 사실은 그 동안에 우리가 잘 몰랐던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기분 나빠한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직자를 중심으로 이걸 짜줬어야 된다. 당직자에게 그러니까 금배지를 달아줬어야 된다는 게 오랜 동안 불문율이었나 보죠. 근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이건 내가 그 동안에 배려하고 뭔가 좀 챙겨주려고 했던 사람들을 챙기지 못하게 된 상황인 특히 윤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난다. 너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이거거든요, 사실은.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 대통령이 뭐가 되겠어? 사실 이 얘기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내일 일정 하나가 잡히겠네요. 홀도 인사 할 때처럼. 그럴까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위치가 많이 달라졌어. 근데 보죠, 뭐 밤사이. 볼까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내일까지 명단을 안 바꾸기 내겠죠. 어렵죠. 안 바꾸겠죠, 당연히. 네. 그걸 바꾸면 자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갈등은 표면화되었고 이미 이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계속 이 상태로 가다가 언젠가는 이렇게 정말 폭발하겠습니까? 그건 뭐 총선 이후죠. 뭐 그럼 총선 때까지는 이들 그냥 봉합하고 참고 넘어가요, 다들? 참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방법이 예, 없죠. 예. 예,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대통령이 뭐라고 간섭할 수도 없고 결국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윤한 갈등이 정말 표면화될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외국에 가야죠. 그러면 대통령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면 좋겠습니까? 못 이기면 좋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요? 네, 대통령 개인적으로. 이 이건 뭐 즐겨야죠.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보세요. 이기면은 좋겠지만은 또 이기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승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본인이 승리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붙이기 나름이고 저는 지금도 이길 수 있다고 용산은 생각하고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왜? 네, 그거는 마치 김태우 구청장 건에서 보듯이 김태우 구청장이 그렇게 큰 폭의 차로 진 걸 보고받고 깜짝 놀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몰랐다는 거.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탄핵 결정 날 걸 몰랐던 것처럼? 네,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기면 한동훈 위원장의 공이 아니고 아 이건 나에 대한 평가다 그럴 것이라고 이거 생각합니다. 지면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지면 전국을 한동훈 다니면서 간담회하고 네.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는 내 선거다. 선거에서 이기면 내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 거꾸로 그래요? 치면 네. 지면. 그렇게 지원해 줬는데도 한동훈이 네. 졌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각각 자기 입장에서 지면 남 탓, 이기면 내 탓이 되는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네. 본인이 혹은 누가 보기에 멋있게. 그런데 만약에 지건 이기건 거치가 뻔한 게 되고 그렇죠. 이제 그냥 쫓겨나고 끝나는. 원래는 출마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겁나서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이 정치를 할 때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이해찬 대표님처럼 7선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봉사로 내가 이 총선을 치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 1선도 안 한 그 신임 비대위원장 그냥 출마하는 겁니다. 해서 본인도 평가받고
예, 당도 평가받고 그런 거거든요. 왜 본인이 이렇게 멋지게 나 안 나갑니다 그랬을까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시켰을까요? 뭐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기자회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경선도 치르고 이러지만 이게 보통의 노력과 용기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에 정치하겠다 마음 먹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엄청 예, 힘들죠. 비례대표랑 또 달리 다르죠. 지역을 뛰겠다. 이거는 무지무지한 결심과 용기와 가족의 용인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거기서 그냥 용기가 안 났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마포 여론조사 보고 접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그래요? 정청래 후보랑 격차가 엄청 벌어지고 원래는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다른 데도 넣어봤는데 아무것도 안 돼서 예,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좀 이상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엄청 인기도 많고 셀카도 많이 찍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는 곳에 막 구름 인파가 몰렸는데요. 오늘도 기사 하나가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이재명 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렸다. 왜? 한동훈이 오니까. 이런 게 기사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 쓰니까 기레기라는 말이 안 없어지는 건데 어... 그 소용 없습니다. 왜 소용이 없냐? 그 구름 인파가 그 네. 지역의 유권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니까. 동원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동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 동원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데를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가 조금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는 아무래도 다시 되돌리긴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얘기를 안 할 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여름님, 노변님, 전현희 후보님, 최민희 후보님, 김현 후보님 군자금 후원 계좌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국민의 도구로 선택받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분은 여기에 새날에도 보내고 이렇게 하셨군요. 감사드리고요. 새날 ALS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877-0629 1877-0629 새날 회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3명 다 멋지게 살아 돌아온 우리 3명의 여전사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20일 정도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더 힘내서 몸살 나지 마시고 우리들의 말을 더 잘 들어주시고 또 더 굳건하게 여러분들의 뜻을 잘 펼치실 수 있도록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시죠? 네. 모두 인사드리고 정리할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따라 감사합니다. 유난히 말이 좀 없네요. 딴 때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되게 지금 피곤. 오늘은 또 새벽에 양문석 후보랑 같이 그 개인 택시 하는 분들이 산행 가는데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6시부터 움직였으니까 지금 벌써 몇 시간째입니까? 한 네, 15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